음악과 오디오를 즐기는 가이드 샘튜브 오승영입니다. 오디오 파일들이 아주 반겨하시는 브랜드 중에 하나죠. 케임브릿지. 케임브릿지의 이 미니 시리즈, 요 컴팩트 세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시리즈는 사실 이 위편 오른쪽 덱매직 DAC 매직 200M, 제가 한 2년 전쯤 소개를 했던 것 같은데, 이 제품이 코어가 되는, 전체 세트물의 중심이 되는 그런 제품으로 제일 먼저 소개를 했지만, 사실은 이 파워앰프 스트리머를 포함한 전체 세트로 기획이 된 제품이어서 그 제품들이 바로 뒤이어서 출시가 됐는데, 그 스트리머와 파워앰프가 이제 막 국내에 출시가 돼서 비로소 전체 이 컴팩트 시리즈가 완성이 됐습니다. 새로 추가된 이 스트리머와 파워앰프가 MX 라인업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스트리머는 네트워크 플레이어니까 MXN, 모델명이 10, 그래서 MXN 10이고요. 그 다음에 파워앰프는 MXW, 모델명은 70, 그래서 MXW 70, 그렇게 스트리머와 파워앰프가 추가가 된 비로소 완벽한 패밀리가 됐고, MXW70은 특별히 이 콤팩트한 사이즈의 장점을 살려서 모노블록으로도 쉽게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3개면 이렇게 3개를 스택으로 쌓지만 이렇게 파워앰프를 모노블록으로 구성하면 좌우 2개씩 4개가 아주 안정적으로 배치가 되는 그런 세트물로 기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후에 MXW70을 모노블록으로 구성해서 그렇게 음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임브릿지가 이 시리즈들이 깨알같이 많죠. 현존하는 제품 라인업들만 봐도 AX, CX, EX, 그리고 이제 MX, 그리고 최상위 플래그십의 엣지 시리즈가 있죠. 이게 현재 같이 다 움직이고 있는 전체 시리즈들이고요. 사이즈는 각각 다른데 이 MX 시리즈는 가장 컴팩트한 사이즈로 덱매직 200M과 사이즈와 전체 시리즈를 감안해서 제작이 된 그런 시리즈가 MX 시리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 출시된 제품들을 하나씩 보자면, 일단 스트리머인 MXN10, 이 제품 기본적으로 스트리머지만 DAC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역시 또 ESS의 사브루 ES9033Q, 해상도는 이 덱매직에 있는 9028Q2M하고 같아요. 32T에 768kHz까지 PCM으로 DSD 511까지 최상위 등급의 칩을 내장하고 있고요. 컴팩트하게 제작됐지만 사이즈만 작아졌지 케임브릿지표 스트리머의 기본 스펙들, 기본 포맷은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에어플레이 2부터 블루투스 5.0 이런 거 다 지원하고, 디지털 출력도 옵티컬, 동축, USB-B 이런 유무선 인터페이스를 빼곡히 다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워앰프, 하이펙스 N코어 모듈을 증폭단으로 하는 D클래스 증폭을 하는 앰프고요. 그 모델명에는 숫자 70이 출력 수치입니다. 8옴의 70W 출력을 내는 앰프인데, 이 앰프의 장점은 이 데스크탑용으로 쓰면 하나로 써도 충분하고, 메인 시스템으로 쓸 때는 아예 모노블록으로 써서 이렇게 좌우 각각을 모노블록으로 구성하면 출력이 250W까지 확장이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 수치 자체를 설정을 잘한 것 같아요. 이 70W는 보통의 공간에서, 심지어 데스크탑에도, 그리고 일반적인 스피커에 쓸 수 있는 수치라고 봤을 때 250W가 되면 큰 스피커, 큰 공간 이렇게 확장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이 능력의 한계의 간격을 아주 크게 둔 그런 아주 설정이 돋보이는 그런 앰프고요. 그리고 이 조합이 세트물로 잘 기획이 된 게 잘 나타나는 부분이, 이 스트리밍 플레이인 MXN10하고 파워앰프인 MXW70은 서로 뒤쪽에 보면 이렇게 트리거 인아웃으로 서로 케이블 연결하면 파워앰프 같이 꺼지게, 그렇게 온오프를 연동시키게, 서로 편리하게 끄고 킬 수 있게 그렇게 한 시스템으로 연동시키는 것도 잘 설정을 한 것 같습니다. DA 컨버터인 덱매직 200M, 이 제품은 이 시스템에서 제일 먼저 단독으로 먼저 소개가 됐었고, 그런 이유로 이 4바디 시스템의 어떤 원천이기도 하지만 딱 포석을 둔 첫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DAC를 먼저 출시하고 거기에 앞쪽과 뒤쪽, 그러니까 플레이어인 스트리머와 최종 출력 앰프인 파워 앰프를 그렇게 연결해서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 첫 제품이라는 의미도 크고요. 단독으로 이 제품은 꽤 롱런하고 있는 중인 게, 제가 한 2년도 아니고 한 3년 전쯤에 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 지금도 이 제품에 대한 문의가 사서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나 이거 구매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사도 되냐, 뭐랑 바꾸려고 하는데 작은 사이즈에서 그 정도 성능이 나오느냐,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관심이 많은 제품이죠. 이 제품에 그런 관심이 많게 된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덱매직 200M이라는 제품은 이미 3세대, 최초 제품이 94년 버전까지 하면 4세대까지 온 제품인데, 이 제품은 처음에 시작 때부터 고사양의 DAC를 컴팩트하고 낮은 가격으로 완성을 시켜서, 그래서 굉장히 화제를 모았던 제품입니다.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를 프로세싱하는 그런 변환 레이트 자체가 프로세서의 수치가 이 가격대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하이엔드 기기들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수치를 구현하는 게 일단 가장 눈에 띄었었고요. 디지털을 입력받아서 아날로그만 출력하는 그런 단순 DAC가 아니라 기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프리앰프 기능을 할 수 있는 볼륨을 탑재하기도 하고 사용자 취향에 따라 취사 선택할 수 있는 필터들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음악 파일을 최고조로 구현하려는 굉장히 적극적인 정신을 부여한 게 있어서 이 덱매직 200M이 그 케임브리지에서 최초로 풀 MQA 디코딩을 할 수 있는 그런 DAC로 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세대별로 출시될 때마다 아낌없는 성능을 부여한 그런 제품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결정적으로는 최종 출력되는 사운드 자체가 꽤 품질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롱런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컴팩트한 사이즈로 만들면서 그 앞에 디스플레이 창이나 이런 것들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입력되는 디지털 파일에 그 해상도를 표시하는 LED가 있어서 PCM으로 이 44.1kHz부터 768kHz까지, DSD도 64부터 512까지 그걸 보는 재미이자 지금 내가 듣고 있는 음악 파일의 해상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런 걸 확인하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오디오 파일의 재미를 잘 이해하고 만든 제품이고요. 이쪽에 있는 필터 3개가 각각 패스트, 슬로우, 그 다음에 숏 딜레이 이 3가지가 있는데 음색이 꽤 달라요. 숏은 문자 그대로 짧게 하는 필터, 이 숏 필터를 적용하면 음이 빨리 맺어요. 그 문자 그대로. 그 다음에 슬로우는 영혼이 조금 길게, 그게 은근 조금 길게도 아니고 숏하고 차이가 꽤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쯤인 숏 딜레이가 있는데 음악에 따라서 이걸 골라 쓸 수도 있지만 제 기준으로는 그냥 숏 딜레이에 놓고 쓰면 가장 표준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잠시 후에 들을 음악들도 전부 숏 딜레이로 설정을 해놓고 그렇게 녹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덱매직은 입출력 인터페이스가 훨씬 풍부하죠. 그 디지털 입력이 그 SPDIF 입력은 그 광입력과 동축이 2개씩 있어요. 그리고 USB-B 입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아날로그 출력은 밸런스, 언밸런스 2개를 다 지원해서 자사 제품은 물론이고 타사 파워앰프하고도 뭐 근거리, 원거리 다양하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제품.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프리앰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 볼륨 이런 것들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거. 그래서 덱매직은 기능적으로 유사 등급의 제품들하고 비교해서도 월등하기도 하지만 다른 새 제품에 비해서 전체 사운드에 핵이 되는 그런 꽤 많은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는 것도 이 덱매직 200M이 좀 돋보이는 그런 부분입니다. 뭐 물론 같은 이유로 이 파워 앰프인 MXW70도 밸런스, 언밸런스 입력을 둘 다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고요. 어떤 앰프들은 이게 브릿지 접속인지 모노블럭인지 좀 구분이 안 갈 때도 있고 접속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MXW70은 모노블럭 자체가 되게 간단해요. 지금은 시스템을 소개하려고 이렇게 한 건데 모아놨지만 제가 종종 이 모노블록 시스템을 구사하는 어떤 요령이자 재미로 알려드리는 게 밸런스 캡을 연결해서 이 2개의 앰프를 드라이브하는 각 스피커 쪽으로, 그러니까 이 앰프는 오른쪽 스피커에 옆이나 심지어 위에다 놓고 그리고 왼쪽 채널 앰프는 왼쪽 스피커에다 가깝게 놓고 그러고서 이 최종 출력하는, 지금은 덱매직 200M에서 출력을 하는데 가능하면 밸런스 케이블을 써서 길게, 그걸 길게 연결하면 그 밸런스 케이블을 쓰면 이 좌우 파워 앰프를 이 프리앰프나 지금 같은 덱매직 200M에서 멀찍이 떨어뜨려서 스피커 쪽으로 가깝게 들 수 있으니까 그럼 스피커 케이블도 짧게 써도 돼요. 여하튼 그런 모노블록의 장점도, 특히 컴팩트한 사이즈가 되니까 그렇게 모노블록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도 이 제품을 잘 사용하는, 좀 더 재밌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운 MX 시리즈, MX N10, MXW70, 그 다음에 덱매직 200M으로 구성이 된 이 4바디 시스템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악 들어보시죠.
I walk along the street of sorrow, the boulevard of broken dreams, where Gigolo and Gigolette can take a kiss without regret, so they forget their broken dreams. You laugh tonight and cry tomorrow, when you behold your shattered dreams. And Gigolo and Gigolette awake to find their eyes are wet with tears that tell of broken dreams. 캐슬의 이 윈저 시리즈 듀크로 시청을 했는데, 이 마치 같은 회사의 스피커, 케임브리지에서 만든 스피커의 소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너무 잘 맞아요. 둘의 스타일이 잘 어울리기도 하지만 흔한 말로 과부족이 없는 그런 조합. 앰프가 스피커를 충분히 드라이브를 못하는 그런 일도 없지만, 모노블록 250W의 출력이 이 스피커를 너무 좀 과도하게 오버댐핑을 한다던가 이런 현상도 없이 딱 들어맞는 그런 소리. 이 녹음에서도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아주 좋은 조합으로 소리를 들려줬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조합의 소리는 주로 MXW70 이 파워앰프의 소리가 전체 사운드의 많은 부분을 결정하겠지만, 그 케임브리지 MX 시리즈의 드라이브가 만들어내는 어떤 사운드 스타일은 그냥 능수능란하다는 표현이 제일 어울릴 것 같아요. 베이스를 드라이브하는, 그래서 다이나믹스와 이 낮은 대역에서의 해상력을 만들어내는 그런 품질, 그 다음에 높은 중역대부터 이 고역, 이 상위 대역 쪽에서 어떤 세세한 묘사와 짧은 순간 변화하는 그런 장면들을 끄집어내서 묘사해주는 이런 품질들, 이런 게 대단히 우수했어요. 특히 이 높은 대역에서 작용하는 이 세트의 어떤 해상력에 대한 품질을 보면 생각보다 케임브리지 그러면 뭔가 부드럽고 매끈한 그런 보송보송한 소리를 연상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을 텐데, 이 제품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정도 해상도를 묘사하다 보면 잘못하면 조금 강조된 고역을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꽤 디테일한 부분까지 아주 가까운 거리까지 이 대상을 진지하게 묘사를 하는, 빠른 순간에도 느린 순간에도 그런 걸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려는 그런 집요함이 좀 있어요. 근데 이 등급의 케임브리지 제품을 들으면서 칭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원래는 뭔가 이 소리를 강조하려고 고역을 조금 더 인위적으로 부각을 시킨다던가 베이스를 좀 더 과장시킨다던가 그런 소리 만들어낼 수 있는 등급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의 어떤 철학이자, 근데 이 회사의 철학이 이 컴팩트한 제품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 건 오히려 성능을 확장시켜서 들려주려고 했으면 했지, 작은 사이즈 저가 제품이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 제품에서도 뭔가 존재감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이런 어떤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소리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러우면서도 편안하고 의식할 수 없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굉장히 적극적으로 소리를, 음원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끄집어서 들려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들은 이 몬바사, 이 영화 인셉션에 나오는 몬바사 같은 곡을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베이스를 강렬하게 두드리는 그런 베이스 어쿠스틱의 전자음들이 섞여 있는 그런 연주인데, 이 곡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울리면 좀 불안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 케임브리지 MX 시리즈가 들려주는 그런 베이스 그리고 이 다이나믹스는 아주 파워풀하면서도 되게 안정적으로
좀 더 크게 울려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아주 잘 느껴지는, 아주 호탕하고 유감 없이 소리를 펼쳐주는 그런 다이나믹스가 아주 이런 류의 곡들을 여러 개 들어보고 싶게 그런 베이스를 아주 유감 없이 들려줬고요. 그 높은 대역이 얼마나 실제 음원 소리에 가까운지, 혹시라도 이 바이올린 소리 같은 이런 연주가 신경질적으로 들리지 않는지, 그런 걸 이제 아르키브 레이블의 화성의 영감 같은 곡을 들어보면 그런 순간이 아주 여지없이 잘 드러납니다. 이게 트레버 피녹이 지휘하는 그 버전인데, 이게 이 시스템에 따라서는 이 도입부가 상당히 신경질적으로 도드라지는 그런 소리를 들릴 수도 있는 곡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캠브리지 시스템은 도드라지는 단계까지 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 소리를 적당히 연마해서 매끈하게 잘 넘어가는 정도로 그렇게 들려주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를 다 들려주는 꽤 높은 수준의 해상도를 들려줘서 그 순간 제가 덱매직 200M을 다시 좀 쳐다보게 됩니다. 덱매직 200M의 명성은 이런 MQA 풀 디코딩을 할 수 있고, 필터를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건 뭐 널리 알려져 있어서 별도로 언급은 안 했는데, ESS의 그 ES9028Q2M 칩을 좌우 채널 듀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상력으로도 나타나지만 프로세싱 자체가 좀 여유 있어 보입니다. 그거는 좀 더 아날로그적인 느낌으로 그렇게 재현이 되는 부분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신경질적이지도 않고 뭉툭하지도 않은, 딱 실제 이 연주의 정보량만큼 그걸 최대한 끄집어내주려고 하는, 그래서 이 연주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아주 잘 노출돼서 공간 표현도 그렇지만 악기 연주자들 간의 그 사이사이 공간들, 이런 것들이 잘 보여져서 좀 더 홀로그래픽한 느낌을 잘 드러내주는, 이 곡을 아주 모범적으로 잘 재생해준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케임브리지 자체의 스타일이 있어서 특유의 폭신함 같은 걸 잊지 않습니다. 안에 있는 정보량을 적당히 타협해서 듣기 좋게 들려주는 게 아니고, 있는 대로 보여주지만 포근한 소리는 최대한 그 음원에 포근함이 담겨 있으면 그런 포근함을 유감 없이 잘 들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이나 크롤의 블루바드 오브 브로큰 드림, 이런 곡을 들어보면 이 곡 자체에 포근하고 유연한, 적당히 여운이 있는 이런 소리들을 역시 또 음원에 있는 만큼 그대로 유감 없이 포근한 느낌을 잘 전해줍니다. 사실은 이런 곡을 들을 때 좀 더 아날로그적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는데, 이 부분에서 앞에 들은 두 곡의 느낌이 같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베이스의 양감과 해상도, 뭉툭하거나 울림이 있는 그런 부분 없이 실제로 녹음이 되어 있는 만큼의 양감, 실제로 녹음이 되어 있는 만큼의 베이스 품질, 그들을 들려주면서도 높은 대역에서 사실적인 부분만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그걸 과도하게 샤픈을 줘서 좀 더 선예도를 높이려고 한다거나 그냥 아주 적당히 포근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고, 음원에 담겨있는 만큼의 그 다이나 크롤의 목소리, 그 음색만큼을 그대로 들려줘서 단순한 보컬곡이지만 이 시스템의 종합적인 어떤 특징들이 한꺼번에 보이는 그런 곡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MX 시스템은 조합이 사실은 여러 가지로 가능해요. 기본적으로 이 스트리머 MXN10이 DAC까지 담고 있어서 디지털로도 아날로그로도 출력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MX10에다가 바로 밑에 있는 왼쪽에 있는 이 두 조합, MXN10과 MXW70, 이 조합으로 스피커만 연결하면 그대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투바디의 심플한 조합이 되기도 하고, 거기에 그대로 덱매직 200M을 추가하면 3바디의 시스템이 되고, 거기에 출력을 확장시켜서 모노블록이 되면 그런 4바디 시스템으로도 구사할 수 있는, 세 가지 조합으로 트랜스폼을 할 수 있는 그런 블록형으로 조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이죠. 이런 게 궁금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 스트리머에 DAC까지 있으면 덱매직 200이 굳이 필요하냐? 등급도 비슷하다면서. 그래서 제가 비교를 해봤죠. 덱매직 200M을 빼고 MX10을 두 파워 앰프 연결한 채로 들어보고 덱매직 200M을 추가해서 들어봤는데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MXN10도 꽤 훌륭한 해상도가 나와요. 전체 대역 밸런스나 해상도에는 그렇게 불만이 없어요. 근데 덱매직 200M을 추가하면 뭐가 바뀌냐면 파워가 늘어나요. 덱매직 200M에서 추가되는 듀얼 DA 컨버팅과 그 다음에 자체 전원부가 추가돼서 자체 전원부와 출력단, 이런 것들이 추가되면서 원바디 스트리머였던 MXN10보다 중량감이 늘고 다이나믹 파워가 늘어납니다. 단순히 경로가 하나 늘어나고 혹시라도 순도가 떨어지는 게 아닐까 했던 그런 것보다는 당연히 장점이 더 늘어나는, 그리고 기타 뭐 필터나 헤드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추가하면 당연히 덱매직 200M을 추가해서 생기는 그만큼의 사용 반경은 더 넓어지는 그런 조합으로 변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을 사용한 요령은 각자에 맞게 2개로도 3개로도 4개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그냥 간편하게 나는 이 정도 선에서만 들어도 된다 하는 분들은 데스크탑에 책상 위에 놓고 스피커 연결해서 MXN10에 MXW70으로 그렇게 조합해서 간단히 사용해도
그 이상까지 뭘 부과시키지 않은 채로 그렇게 심플하게 구성하는 그런 방법이 있고, 거긴 뭔가 좀 나는 콘트라스트와 중량감과 그리고 헤드폰까지 쓰고 싶다, 그런 것들을 추가하고 싶으신 분들은 덱매직 200M까지 추가해서 3바디로 데스크탑에, 그 다음에 이제 데스크탑을 넘어서 뭐 데스크탑을 사용해도 되지만 내 방 시스템으로, 심지어는 내 거실 시스템으로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4바디로 모노블록으로 가능하면 파워앰프 2개를 스피커 쪽에 각각을 떨어뜨려서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그걸 안 해보신 분들이라면 그거 해보면 또 오디오의 재미가, 야, 모노블록은 이렇게 쓰면 재밌구나, 그런 것들이 새록새록 생겨날 수 있습니다. 오디오의 새로운 배치의 재미이자 사운드 자체도 좀 달라집니다. 스피커 쪽에 가깝게 하고 스피커 케이블을 짧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도 쓸 수 있게 기획이 된 그런 제품들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케임브리지 신제품 MX 라인업 덱매직 200M을 중심으로 한 그런 4바디 시스템으로 여러 개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조합을 살펴봤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2바디, 3바디, 4바디 조합은 아래쪽에 링크를 걸어 드릴 텐데 그렇게 판매가 되고 있고, 참고로 알려드리면 요 파워앰프 스트리머 덱매직 200M의 가격이 조금씩은 차이가 있는데 대략 60만원에서 한 70만원 사이, 그래서 어떤 거든 조합을 하면 약 120만원에서 한 140만원 사이, 그리고 파워앰프 한 개로 3바디로 스트리머 DAC 파워앰프 하나 이렇게 구성을 해도 200만원을 넘지 않는 그런 조합이에요. 파워앰프 하나 추가해서 완벽하게 4바디를 구성하면은 그래도 한 200만원대 중반? 굉장히 가볍게, 아마 이 가격으로 얻어낼 수 있는 거의 최대 사운드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조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렇게 해서 MX 시리즈, 이 케임브리지의 끊임없는 포트폴리오의 최신 라인업인 그런 컴팩트 바디 4개로 구성된 제품들을 같이 살펴보고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제품과 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